안녕하세요, 퉁입니다. 자, 요번 시간에 제가 소개해볼 덱은요, 대회용 덱이고요, 피안 덱입니다. 일단은 이 덱의 스토리를 얘기해드리자면, 이 피안 덱을 짠 지 한 달이 더 넘었어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제가 항상 덱을 짜게 되면 연구를 하고 나서 실제 카드를 받아본 후에 친구들이나 혹은 매장에서 덱을 몇 번 굴려보고 그 다음에 영상을 찍는 게 대부분인데, 피안을 짜고 한 1, 2주간 이 피안 덱을 굴렸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시험 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찍지 못한 채로 방치해두고 있다가 중간고사가 끝나고 피안이 질려서 피안을 접고 팬텀 피안으로 잠깐 외도를 했다가 다시 피안으로 되돌리고 덱을 조금 굴리니까 또 보니까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그래서 기말고사가 끝나고 이제 현재 와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서론은 굉장히 길었고요. 일단은 몬스터, 패트랩, 그러니까 대회용 덱이니까 패트랩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마법, 함정 순으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몬스터부터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몬스터 카드입니다. 일단 몬스터 카드에서 가장 많이 봐야 할 카드는 그레바스니치, 이제 가토르 호그 이렇게 두 장이 전개에 가장 도움이 되고요. 나머지 카드군 같은 경우에는 서치를 담당하고 상대 카드 견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바리차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키를 낼 때 사용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패에서 특수환하는 용도로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라비켄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피안에서 혼자 튜너예요. 이걸 넣은 이유가 요즘에 뭐 2장 쓰는 분도 있고 1장 쓰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일단 1장이 좋은 것 같아서 1장을 썼고요. 피안에도 허리 파이버를 요즘엔 좀 많이 써요. 허리 파이버가 뭐 갓카드이기 때문에 허리 파이버를 쓰는데, 허리 파이버를 사용하기 위해선 튜너가 필요하겠죠. 그렇다고 패트랩 몬스터를 일반 소환하고 피안 몬스터를 소환하게 되면 피안 몬스터 효과로 인해서 터지기 때문에 그거는 힘들기 때문에 라비켄트를 투입해서 허리 파이버를 뽑는 걸 훨씬 더 간결히 하기 위해서 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리비우코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또 1장, 2장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리비우코는 저는 이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비우코를 투입하게 됐습니다. 뭐 데스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제한이고요. 마주사의 전사는 취향에 따라서 3장까지도 들어가는데 저는 2장이 나은 것 같아서 2장으로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패트랩 몬스터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트랩 몬스터입니다. 패트랩 몬스터에서 당연히 뭐 오라라 토끼는 피안이 덱스페이스가 굉장히 많이 남는 편이라서 자유롭게 패트랩을 투입해도 되는데, 뭐 이게 이제 많이 불편하시다, 패트랩을 넘는 게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증식의지를 빼면 안 되고요. 증식의지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유령 토끼 대신에 이펙트 벨러 3장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라라 대신에 아까 제가 스페이스로 남겨뒀던 피아노 악기 아리키노라든지 아니면 그 하클스파를 오라라 대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리키노를 투입하지 않은 이유는요, 좀 이따 함정 카드 설명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법 카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법 카드입니다. 일단 마법 카드를 보면은 뭐 소생 같은 경우에는 뭐 안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원래 한 장밖에 못 넣긴 하는데, 죽은 자 소행이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넣고 굴려봤고요. 그 다음에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패트랩도 막을 수 있고, 상대가 만약에 피안 미러전이라면 지명자 먼저 잡는 사람이 이기고, 단테 뽑았을 때 지명자요, 서렌이요, 이런 플레이가 가능을 하고요. 트윈 트위스터 같은 경우에는 원래 투투 2장, 해피게이트 1장 넣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올리 투투 3장만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뭐 개인의 자유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탐욕의 항아리 같은 경우에도 취향에 따라서 이제 갈리긴 하는데, 제가 탐욕을 넣은 이유는 피안이 덱 자원을 다 쓰게 되면은 져요. 덱에서 묻고 그 다음에 효과 발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쓰게 되면은 더 이상 버틸 게 없으니까 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뒷심을 발휘하기 위해서 탐욕의 항아리를 2장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에서 잡혀서 패가 말리냐, 그것도 아니에요. 피안을 전개를 해놓고 탐욕의 항아리를 돌리면 패도 2장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잘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함정 카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정 카드 같은 경우에는 버제스토마 디노미스쿠스
2장과 무한포형 3장을 쓰고 있는데요. 아까 아리키노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아리키노 효과가 묘지로 보내지게 되면 상대 필드의 암연 표시 몬스터 효과를 무효로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무한포형을 투입을 했기 때문에 굳이 아리키노가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아리키노를 빼게 됐고요. 그 다음에 디노미스쿠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세트되어 있을 때는 이 카드 발동을 하고 패 하나를 버리고 상대 거 하나를 대상으로 발동하는데요. 패 한 장을 버리고 대상의 카드를 제외시키는 간단한 효과를 갖고 있고요. 묘지에 있을 때는 버제스토마의 공통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무한포형도 꽤 가격이 비싼 편이기 때문에 저는 무한포형이 출시되기 전까지 피안을 굴릴 때는 이제 트트 2장을 쓰고 트트 1장 자리와 무한포형 3장 자리를 통고 2장, 경고 2장을 썼어요. 아니다. 경고 2장, 심판 2장을 이렇게 썼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엔 또 마음 견제류 카드도 많아졌고 그 다음에 또 함떡덱도 많아졌기 때문에 패에서 발동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무한포형을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물론 무한포형이 부담스러우시다 하시는 분들은 방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경고 2장, 통고 2장을 쓰고 트트 1장을 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엑스트라 덱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엑스트라 덱입니다. 엑스트라 덱에서 눈여겨봐야 할 거는 다름 아닌 허리파이버고요. 허리파이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주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냥 설명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리파이버로 원더메이션을 뽑을 경우에는 이 원더메이션 효과로 이어서 오메가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세체가 시너지가 좋고요. 만약에 허리파이버 앞에 베르기리우스가 서 있었다 그러면 허리파이버로 포뮬러 싱크론을 불러서 포뮬러 싱크론 효과로 원드로를 하고 그 다음에 상대 턴 싱크로 효과로 포뮬러 싱크론과 베르기리우스를 사용해서 오메가를 뽑으면 그것 또한 굉장히 이득을 불러다주는 그런 아주 좋은 카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허리파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트로이메어 유니콘은 그냥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냥 좋고 그리폰은 요즘에 안 넣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리폰 효과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걸 투입을 하게 됐고요. 베아트리체 같은 경우에는 요즘엔 또 다시 2장으로 줄이는 추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3장 쓰다가 2장으로 줄였는데 줄이는 게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엑스트라 덱에 허리파이버랑 각종 용병을 투입하려면 줄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링크몬스터 중에서는 언더클락 테이커, 굉장히 피안에 의해서는 단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전개법 2개를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 전개법은 패 3장으로 풀 전개를 하는 거고요. 풀 전개라기보다는 그냥 그저 그런 전개.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개는 피안에서 그냥 자주 쓰이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전개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개법 소개로 가보도록 하시죠. 일단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전개법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패 3장이 필요한데요. 필수로 잡아야 될 거는 리비우코랑 가토로우그입니다. 물론 리비우코가 2장이어서 이 전개법을 자주 쓰이진 않지만 그래도 매치에서 2번 이상 저는 사용했던 것 같아요. 대신 스칼라마리온 대신에 퍼파릴이 잡히든지 바르바리차가 잡히든지 라비켄트가 잡히든지 상관이 없고요. 대신 그레바스니치가 스칼라마리온 자리에 대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 자리에 있는 애들은 특수 소환 효과를 써야 되는데 특수소환 효과를 쓰면은 그레바스니치의 덱 특수 효과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레바스니치는 이제 여기에 잡지 말고 다른데 조금 이따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번에 스칼라마리온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장으로 전개를 해볼게요. 일단 스칼라마리온 특수 소환, 물론 퍼파릴이었으면 더 좋았겠죠. 그 다음에 리비우코를 일반 소환하고 그대로 링크 소환해줍니다. 흑천사 케루빈이 소환해주고요. 묘지로 간 리비우코 효과로 가토로우그 특수 소환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케루빈이 효과로 그레바스니치를 묶고 그레바스니치 효과로 덱에서 라비켄트를 특수 소환합니다. 그 다음에 가토로호그와 라비켄트로 링크 소환. 그래서 나올 건 허리파이버. 그러면 허리파이버 체인 1 가토로 2로 해갖고 가토로호그 효과로 묘지의 스칼라마리온을 특수 소환. 그 다음에 하리파이버 효과로 덱에서 유령 토끼를 특수 소환해줍니다.
자, 이렇게 전개를 하게 되면은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스칼라마리온 그러면 효과로 인해서 파괴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케르빈이 링크 앞에 있는 몬스터는 효과로 터지지 않기 때문에 필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빌드의 이점이 뭐냐면요, 저는 이 빌드를 굉장히 자주 쓰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피한 몬스터 더 있었다 그러면 여기서 엑시즈를 해서 단테를 뽑고 그 위에 베아트 루트까지 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이 빌드, 제가 좋아하는 이 빌드의 장점을 설명해 드리자면, 허리파이버 효과로 원더메이션을 뽑고 마음 견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더메이션 효과로 상대 턴의 스칼라마리온과 같이 싱크로 소환을 해서 오메가를 뽑습니다. 그럼 엔드시 스칼라마리온으로 서치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로 상대 거 패도 견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유령 토끼 효과로 상대 몬스터 효과 견제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견제를 위주로 하는 빌드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거는 리뷰코 잡혔을 때 대부분 제가 무조건 사용하거든요. 왜냐면 이거 굉장히 빌드 세울 때 재밌어요. 예, 그래서 제가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저에게 이득을 가져다주는 루트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두 번째 전개법인 피안에서 자주 쓰이는 그런 루트, 패 2장 루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잡아야 할 건 그레바스니치랑 뭐 스칼라마리온이 됐던, 리비우크가 됐던, 아비켄트가 됐던, 뭐가 됐던 상관이 없어요. 대신 가토로그만 안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 또한 스칼라마리온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물론 퍼파렐이 더 좋았겠지만 그냥 해보도록 할게요. 스칼라마리온 특수 소환, 그레바스니치 일반 소환, 그대로 엑시즈를 합니다. 그래서 나올 건 단테로 그레바스니치를 째고 덱에서 엎어줍니다. 그 다음에 그레바스니치 효과로 덱에서 가토로그를 특수 소환해요. 그 다음에 두치를 링크에 소환해서 언더클락 테이커 뽑아주고요. 그러면 가토르 체인 1로 단테 지정하고 단테 효과로 스칼라마리온을 패 추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식으로 하고 그대로 스칼라마리온을 버리고 베아트까지. 이게 피안에서 기본적으로 쓰이는 루트예요. 왜냐면 요즘엔 또 그냥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이 그냥 단테 베아트만 소환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만큼 단테 베아트가 뽑혀도 피안에게 승점을 가져다주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냥 단테 베아트만 뽑는 경우도 많지만, 저는 위에 언더클락 테이커를 뽑아서 패 2장으로도 베아트를 뽑을 수 있게, 만약에 패가 3장이었다면 그 중에 리비우코가 있다면 아까 전개를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패가 3장인데 리비우코가 없다 그러면 그냥 언더클락 테이커 빼고 이렇게 베아트리체만 뽑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루트를 추천합니다. 패가 2장밖에 소모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좋다고 봐요. 일단 이렇게 해서 피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알려드려봤는데요. 그냥 덱 소개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고요. 제가 시험이 끝나고 처음 덱 소개인데 오랜만에 찍어서 솔직히 조금 낯설기도 합니다. 하지만 좋은 정보가 되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지금까지 용이야 퉁이의 피안 덱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구독하기 한번, 좋아요 한번 누르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